네, 복면타짜 전국 투어. 오늘은 미인의 도시 대구에 왔습니다. 오늘 복면타짜에 출연하실 분요, 솔직히 이제 단도박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분이 모시기 힘든 20대 초반의 귀한 분이라서 단도박 기간이 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자, 클로버님 반갑습니다. 지금 뭐 24살의 좀 젊은 나이신데, 그러면 언제부터 좀 도박을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도박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난 뒤로 네. 성인이 되면서 이제 금액 자체도 커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채무 문제도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요런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크게 딴 경험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크게 나는 적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워낙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누구나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박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 때문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 같은 배팅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좀 스포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신감 이런 네. 거라고 좀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좀 잘 맞추시는 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못 맞추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왜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따면 계속 더 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고, 이러면 자꾸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네, 상식선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조금 많이 잃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줄을 놓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계속 복구하고자 했던 게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박 자체에 좀 매력에 빠졌다가 네. 나중에는 좀 그 복구하고 싶은 그 욕심 그런 과정으로 갔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커졌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됐었나요? 문제가 커졌을 때는 일단은 뭐 제 주위에 있는 뭐 50명이라면 50명한테 모든 채무가 있었고요. 모든 주위 돈을 사람들한테도 빌리고, 많이 빌렸어요. 빌리고 일단 뭐 은행 이런 자금융 이런 데도 대출을 다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지면 이제 부모님께서 조금 변제를 해주셨는 부분도 항상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제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써가면서 도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한번 부모님이 변제해 주시고 좀 잘 멈추셨나요? 아니면 또 다시 도박을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갚아주신 게 다시 도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계기라고 해도 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제가 결국에는 이제 빚을 안 갚아주고 제 스스로 돈을 힘들더라도 변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 나갔을 때 이제 힘들어서라도 조금 포기를 하고 도박에 대한 욕구가 없어질 텐데 이게 다시 갚아줘 버리니까 신용도 다시 올라오고 신용이 다시 네, 살아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빌리기도 아무래도 쉽고. 네. 선생님 이렇게 좀 도박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떤 점이 좀 힘드신가요? 처음에 도박을 안 했을 때는 이제 일상 자체가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네, 지루하고, 무료하고, 네, 그런 느낌도 많았고, 조금 허전함, 공허함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공허함이 어떤 공허함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베팅을 해놨는데, 자고 나서 일어나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확인할 것도 없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런 옛날에는 짜릿함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고 이게 파도처럼 하루하루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재밌는 취미 생활이 없어진 기분,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뭔가 같아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사라진 그런 네, 공허함이라고 맞습니다. 봐도 될까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런 솔직히 도박 끊는 삶이 되게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 지루한 삶을 살다 보니까 참 이게 도박 끊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이제 여기 센터에는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센터에는 이제 2019년 9월 달 정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한 2년 정도 된 건가요? 네,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나이 22살인데, 네. 솔직히 22살에 이런 곳에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21살 때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 애도 태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음.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제 자신도 힘들었고, 너무 이제 피폐해진 생활이 너무 싫어서, 이제 애는 점점 커 갈 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나온다고 해도 비조차 쉽지 않을 텐데, 선생님이 여기 센터 처음 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아직도 뭐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야 되죠.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었고, 네. 그리고 도박을 하고 싶었고, 그때까지도. 그런데 도박센터에 나와서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뭐 GA 모임이라는 곳에 나가보니까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는 조금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싹트기 네, 시작했네요. 이제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단도박 기간이 이제 3개월이니까 네. 1년 9개월 동안에는 또 이렇게 재발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계속 뭐 재발을 계속 더하고, 그렇게 모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발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제 의지력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따로 도박 앞에 무력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도박으로 딸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박 앞에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뭐 똑같은 3개월이긴 한데 네. 그 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저도 뭐 2살이나 더 먹었고, 그래서 점점 이제 가족들을 봐가니까 조금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박을 하면 이제 잃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고요. 잃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이제 도박을 했을 때 뒤에 상황들이 다 그려지고, 이제 이미지들이 다 그려지고, 제가 도박을 하면 점점 이제 저희 가정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 도박을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금방 가라앉게 돼요, 최근에는. 네. 그럼 이제 도박을 했을 때 미래 나의 모습을 좀 상상을 한다는 건가요? 네, 미래 모습이 그냥 뭐 보입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뭐 불이 났죠. 네, 불이 났고, 일단은 다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독촉을 받고, 제가 뭐 대출을 받는 모습도 그려지고, 좀 그런 모습들이 다 그려지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요즘에는 최근에는 들고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도박을 했던 시간도 행복한데, 도박을 안 하는 시간도 요즘에는 굉장히 즐겁게 슬기롭게 잘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상담해 보면 20대는 도박을 끊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좀 같은 20대에게 좀 도박을 끊는 노하우 아니면 이렇게 추천해 싶은 뭐 그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남들보다도 늦었다 생각하지만은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네, 남들과 비슷하게끔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일어서셔서 다시 새로운 그리고 예전과 같은 도박을 안 하던 삶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도박을 끊고 단도박을 할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채무도 뭐 너무 조급하게 갚지 말고 천천히 단도박과 함께 같이
빚을 채무에 내가 빚을 갚아 나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래야지 도박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절로 단도박을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단도박을 하루 하고 뭐 빚을 천천히 갚고 이렇게 단도박과 빚을 천천히 동행해서 걸어가다 보면 충분히 저는 단도박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네. 선생님은 뭐 나이가는 20대인데 약간 꼰대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네. 뭐 확실히 결혼을 하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다른 20대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센터에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단도박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안에 재발이 많이 있었다고 그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센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발을 계속했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도박이라는 거를 저는 무의식 중으로 그냥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 때 참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예. 참는 제가 의지도 많이 부족했지만은 그거를 참아낸다면은 저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박 욕구가 올라왔을 때 참지 못하고 바로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뭐 안전장치, 네, 도박을 하지 못하게끔 해놓은 안전장치들이 조금씩 소홀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센터에 나오면서도 계속 재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뭐 안전장치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안전장치는 일단은 뭐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앞으로 된 모든 금전적인 거래는 이제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네, 그런 부분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게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 한 개 한 개를 항상 생각해놨던 거를 계속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써먹으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부모님의 이제 눈초리를 조금씩 피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단도박 했으면 뭐 조금 나태해진 틈을 타서 뭐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다면 소홀하고 제가 충분히 이제 재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감시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소홀해진 틈을 나서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네. 걸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재발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3개월은 예전과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안전장치를 더 했다든지 네. 아니면 좀 마음의 변화가 더 있었다든지. 제일 큰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이제 점점 커가고 뭐 2년 전에 나왔을 때 2살 말도 잘 못할 때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말도 너무 잘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인데 지금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이유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넘어졌어요. 한번 재발을 했는데 그런 조급함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도박을 해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단도박을 해나가면서 일단 애는 크고 있고 딸도 크고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조급하지 않고 좀 천천히 일단은 단도박을 해야지 나중에 제가 말하는 이제 미래에 조금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는 단도박을 하고 있고 또 따로 최근에 도박 욕구가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올라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도박 중독도 많이 떨어졌고 네. 가족하고 별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1년 정도 넘었습니다. 네. 뭐 별거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자꾸 도박을 하다 보면 이제 남돈에 손도 대게 되고 또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자체가 보기 싫고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부인분께서 네. 그것도 그렇고 좀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불씨는 다 도박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해서 그렇게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가족이 별거를 선택한 게 선생님이 단도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좀 허전함은 있습니다. 허전함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떨어져 본 삶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별거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항상 조급한 마음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있지만 빨리 다시 가정을 되찾아서 같이 제가 가장 노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직 젊은 나이고 늦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합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출연하신 계기가 그런 노력이 합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박 멈춰! 아까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 좀 효과를 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뭐 어떤 분들은 인생이 도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도박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하루를 매일 정직하게 조금 거짓말 치지 말고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저는 좀 지키고 항상 단도박이라는 것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제 일상의 1순위로 두고 단도박을 1순위로 두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도박을 앞으로 잘 끊으려면 도박을 끊게 하는 거는 삶에 정말 1순위로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방송 보신 모든 분들 이 말을 꼭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신 클로바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선생님의 단도박 생활이 계속 유지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